자, W 블록은 내가 선택한 객체 저장하기입니다. 내보내기라고 나왔는데 내보내기라는 말이 맞아요. 이렇게 저장하기, 파일로 저장하기, 이게 W 블록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파일을 하나 오픈해 봤습니다. 이 중에 침대 요 피아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얘를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파일을 새로 만든 다음 컨트롤 V. 자, 그럼 일로 넘어 들어왔죠? 얘를 저장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이렇게 놓고 저장.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W 블록입니다. W 블록. W 블록이요. 자, 선택을 해볼까요? W 블록.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보시면 여기 소스가 나오죠? 오브젝트 선택해서 내보냅니다. 베이스 포인트는 여기 픽 포인트를 눌러서 원본을 위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때 원본은 리테인,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그 다음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요. 자, 바로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목적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자, 피아노, 그리고 세이브. 그러면 내가 OK를 누르는 순간 바로 이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OK를 누를 건데 여기 요만큼의 뭔가가 깜빡이고 사라질 겁니다. 자, OK. 보셨나요? 여기 깜빡이 사라지고. 자, 그러면 D 드라이브에 1에 피아노란 이름으로 하나 저장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요. 오픈. 자, 파일 저장된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새 파일 만들고 붙여넣기 하고 저장하고, 이게 W 블록이라는 명령어 하나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X 레퍼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 레퍼런스 외부 참조 도면입니다. 자, X 레퍼런스입니다. 외부 참조 도면이고요. 자, X 레퍼런스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죠. 인서트. 자, 보통 여기를 블록을 만들어 놓은 걸 불러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오픈,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보죠. 자, 그러면 자, 인서트를 통해서 지금 파일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이렇게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벽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인서트에 브라우즈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을 이와 같이 통째로 불러 들어오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X 레퍼런스 명령어로 불러올 겁니다. X 레퍼런스 외부 참조 도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속성 창이, 그러니까 X 레퍼런스 창이 뜹니다. 이건 조금 다르죠. 인서트하고는 조금 다르게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여기 누르시면 불러올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태치가 부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불러오다. 그러니까 DWG는 CAD 파일이고 이미지 파일, 그러니까 JPG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불러올 때 씁니다. 여기 보시면 PDF 파일도 불러오네요. 자, 어태치 DWG를 누릅니다. 파일 선택하고 자, 오픈. 그러면 블록처럼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내가 지금 불러올 도면이고요. 미리 보기 크기네요. 크기는 1:1:1. 그 다음 인서션 포인트는 화면을 통해서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0도입니다. 자, 오케이.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주 흐릿하게 들어왔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엑셀 레퍼런스 파일로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불러오셨을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원본을 불러오겠습니다. 원본 도면이요. (6월) 건에 네, 6월 10일 이 도면이 원본입니다. 지금 불러온 이 도면이 원본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원본이고, 그 다음 여긴 엑셀 레퍼런스로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 다음 여기는 블록으로, 그러니까 인서트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원본을 조금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원들을 이렇게 추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장. 자, 저장했고요. 근데 인서트로 들어온 건 별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엑셀 레퍼런스로 들어온 건 이 부분에 이와 같이 문제가 뜹니다. External Reference File has changed.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원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요? 리로드. 다시 불러오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를 겁니다. 자, 클릭.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원들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엑셀 레퍼런스와 인서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엑셀 레퍼런스는 외부 참조 도면입니다. 인서트는 외부에 있는 도면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직접적으로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엑셀 레퍼런스는 말 그대로 참조 도면입니다. 도면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들어온 게 아니고 뭐만 기억하냐면 경로만 기억하는 겁니다. 이 원본 파일의 경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불러올 때 원본도 같이 이렇게 부착시켜 놓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실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링크만 걸려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언제 사용할까요? 대형 작업할 때.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빌딩을 짓고 싶어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어때요? 벽체 위치하고 기둥의 위치가 1층부터 10층까지 다 똑같잖아요. 그럼 1층부터 10층까지 그려야 되는데 매번 도면을 계속 그릴까요? 아닌 거죠. 인서트나 혹은 엑셀 레퍼런스 파일로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시공을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겨요. 기둥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벽의 위치를 움직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의 위치를 바꿔야 돼요. 그럼 1층부터 10층까지 기둥의 위치가 다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인서트로 들어온 건 어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엑셀 레퍼런스로 들어온 건 어때요? 원본에 있는 기둥만 움직이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엑셀 레퍼런스입니다.
자, 그래서 X레퍼런스 명령어 쓰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어태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어태치가 붙이다란 뜻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삿짐을 좀 날랐어요. 그럼 근육이 아리백일 거 아니에요. 파스 붙이죠. 이때 붙이다, 어태치하다. 이걸 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디태치입니다. 디태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부착된 걸 떼어낼 때 사용하는 게 디태치입니다. 외부에 있는 도면을 현재 도면에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어태치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X레퍼런스. 자, 다시 한번 지워보죠. 원본을 지워보겠습니다. 원본을 제가 다시 이렇게 수정합니다. 저장.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need reloading. 다시 불러오는 걸 필요로 합니다. 부착되어 있고요. 경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있는 파일을 지금 참조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세이브 패스 경로를 저장되어 있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경로를 내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얼마든지 이와 같이 경로를 다시 재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오른 버튼 눌러보면 여기 리로드, 디태치 있습니다. 리로드, 다시 불러오기. 그러면 불러온 거 보이시죠? 내용물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X레퍼런스. 자, 오른 버튼 누르면 맨 끝에 바인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인드. 바인드가 고정하다라는 뜻이죠. 현재 도면은 어태치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부착되어 있는 건데 바인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고정시키게 됩니다. 이렇게요. 바인드 타입이 바인드가 있고 인서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블록처럼 데이터가 들어와서 마무리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더 이상 참조 도면이 아닌 인서트 파일로 남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트리뷰트는 블록의 속성을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블록 속성 지정하기가 어트리뷰트예요. 제가 X라인 간단하게 표제란을 하나 그릴 겁니다. 옵셋 8mm, 옵셋 20mm, 30mm. 자, 트림으로 자, 이렇게 표제란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요 높이는 8mm고요. 20mm고 여기는 30mm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 여기다 글씨를 쓸 겁니다. M텍스트로 쓰시면 편해요. 이렇게요. M텍스트.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센터. 자, 여기에 도명. 그 다음 복제를 할까요? 이렇게 복제를 해서 수정하면 되겠네요. 날짜. 그 다음에 설계.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그 다음 여기다가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옵셋 4mm, 옵셋 2mm. 자, 트림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제 어트리뷰트를 할 겁니다. 자, 어트리뷰트는 첫 번째가 define, 속성 정의하기입니다. 첫 번째가 속성 정의고 두 번째는 속성 편집입니다. 자, attribute define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 중에 모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부 다 무시. 바로 여기 태그와 프롬프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그는 화면상에 나타나는 거고 프롬프트는 명령어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맨 아래가 날짜였습니다. 자, 데이트라고 했죠. 데이트 날짜. 프롬프트 명령어상입니다. 프롬프트 명령어상이니까 명령어에는 날짜라고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세팅, 저스티피케이션. 자, 요건 미들 레프트가 됩니다. 문자의 크기 2.5mm,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설계자가 있네요. 다시 attribute. name. 이름이죠. 설계자. middle left. 오케이. 마지막으로 도명. 자, DWG name. 도명. 글자의 위치가 middle left. 그리고 오케이. 지금 여기 넣은 게 바로 attribute 속성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블록으로 지정합니다. 블록. 자, 표제란 위치는 좌하단점. 그 다음 객체 선택하고, 자, 이렇게요. 이름 지정하고 위치 지정하고 객체 선택하고, 다만 이때는 딜리트 삭제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제는 인서트 합니다. 인서트. 표제란을 불러오는 거죠. 네, 이렇게 표제란을 불러올 때 어트리뷰트가 작동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만 들어오고 여긴 내용이 없죠. 그죠? 자, 들어옵니다. 위치 지정하고 각도 지정하면 이렇게 뜹니다. 도명, 설계자, 날짜. 도명, 우리 집, 리모델링. 설계자, 홍길동. 날짜, 오늘 날짜로 할까요?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집 건축 중. 날짜, 설계자는 홍길순. 날짜는, 자, 이렇게요. 어떤가요?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지죠. 내가 지정한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블록으로 지정해 놓고 달라질 내용들을 이렇게 미리 세팅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작업할 때 편하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수정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짜가 틀렸잖아요. 그죠? 네.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ttribute edi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attribute edi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선택하면 이렇게 떠요. 날짜를 수정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표제란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선택하면 내용을 선택하면 밸류가 나와요. 선택하면 밸류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또한 텍스트 옵션도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속성창이 있어서 레이어라든지 라인 타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수정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는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계정 마크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미니멈 아크랭스 20mm, 맥시멈 아크랭스 20mm. 20mm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아크랭스로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 스타일 노멀이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아크랭스로 눌러보시면 호의 크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m 엔터, 100mm 엔터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프리스타일입니다. 클릭하고 자, 화면을 아무데나 하나 클릭. 100mm니까 이렇게 충분히 100mm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마우스로 첫 번째 클릭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 이동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름 마크가 그려지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 구름 마크가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에 폴리고널이요. 폴리고널은 다각형이란 뜻입니다. 클릭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엔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렉탱귤러입니다.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렉탱글 사각형도 그렸고요. 폴리곤 육각형 이렇게 육각형도 그렸고 서클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뭐 P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오브젝트, 객체란 뜻으로 이렇게 클릭해주면 만들어집니다. 오브젝트, 다시요, 오브젝트, 다시요, 오브젝트. 이렇게 폴리라인이라든지 원등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리비전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자, 서클을 하나 그렸고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에 스타일이요. 여기 보시면 노멀과 캘리그라피가 있죠. 하나만 해볼까요? 이렇게 프리핸드로. 자, 지금 보시는 게 캘리그라피. 다시 스타일, 노멀. 지금 보시는 건 노멀.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가 뭘까요? 일단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구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구름이란 뜻입니다. 그럼 리비전은요? 리비전은 개정하다란 뜻입니다. 개정하다. 다시 말하면 수정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정한 것보단 조금 더 강력한 게 개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설계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럼 설계 도면이 크게 일반 도면이 있고, 아이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그리는 실시 도면이 있습니다. 근데 실시 도면이 들어간 뒤에는 도면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실시 도면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수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현장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실시 도면은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시 도면 앞단에서는 얼마든지 수정해도 돼요. 왜냐하면 현장 작업이 아직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실시 도면에도 수정사항이 요청이 들어와요. 이거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도면 바꿔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현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현장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 인건비, 그 다음 공사 시간 등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추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비용을 누가 무는 거죠? 누가 떠맡는 거죠? 공사를 하는 제가 떠맡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일을 시킨 클라이언트가 떠맡는 건가요? 원칙은 클라이언트가 떠맡는 게 맞아요. 시켰으니까. 우리가 실시 도면 이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이대로 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실시 도면에서 갑자기 야 이거 좀 바꿔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 일인데 이제 그때 수영장, 사우나,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꽤 큰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클라이언트가 막 오더니 여기 너무 공간 좁아요. 이쪽 벽을 저쪽으로 1m만 미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자재비, 여기에 들어간 벽돌, 그 다음에 이거 벽돌이니까 이제 조적공이 와서 쌓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 폐기하는 폐기물, 이 비용, 그 다음에 시간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근데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당연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쿨하게 우리가 내게 그냥 니네 빨리 해. 근데 하나 더 물어봤어요. 시간은요? 공사 일정 맞춰야지 그러더라고요. 공사 일정은 뒤로 안 보내주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하고 도면 수정하고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허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시라 그러죠. 이거 깨끗하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먹줄 튕겨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재 또 불러가지고 시공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실시 도면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했어요. 도면 수정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자는 어떻게 해요?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도면에다가 이 부분 수정했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 아래다가 날짜, 그 다음 왜, 누가 이걸 설계를 했고 누가 승인을 했고 이걸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도면에다가. 그게 바로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이렇게 구름 마크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도면에다가. 이해되셨나요? 이게 그 용도예요. 자, 보시죠. 다른 건 아니고 저기를 보여드릴게요. 표제란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넘버, 데이트, 리비전, 디스크립션, 드로잉, 체크, 어프로브. 넘버죠. 제일 첫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짜,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주석이에요. 이거 언제, 누가 왜, 어떻게 해서 했다. 그 다음에 누가 설계했다, 누가 검토했다, 누가 승인해줬다. 이렇게요. 표제란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날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거가 되니까 그분들이 그랬네. 오케이.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리비전 클라우드의 역할입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치수 기입 명령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골뱅이 30,30 카피, 다시 한번 카피, 다시 카피, 어레이 4개. 자, 저처럼 바둑판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지금부터는 이제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치수 기입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요. 어노테이션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노테이트 탭으로 가면 바로 여기 치수 기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치수 기입입니다. 그 중에 바로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아크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조그, 오디네이트 이렇게 치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라이너 2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점 2개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끌려 나옵니다. 이 세로선 2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수평선 있죠? 얘를 치수선이라고 하고, 당연하지만 이렇게 2개를 화살촉, 그 다음 얘를 치수 문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는 이렇게 수직으로 넣게 되면 수직 치수가 나오고, 수평으로 클릭하면 수평 치수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이너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여기 옵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m텍스트, 텍스트, 앵글. 이렇게 3개는 치수 문자에 관련된 거고, horizontal, vertical, rotated는 치수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m텍스트입니다. m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치수 문자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 문자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다시 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번엔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아까 m텍스트는 여기서 썼지만 텍스트는 여기다 씁니다. 내용을 여기다 써요. 한 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한 줄만 들어가는 걸 텍스트, m텍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 뭐냐, 앵글은 뭐냐면 각도입니다. 45도. 그러면 글자가 이와 같이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라이너.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호리젠탈. 그러면 수평으로 안 그려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를 보시죠.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대각선으로 찍었죠? 그러면 커서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치수가 바뀌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때 호리젠탈을 누르면 수평으로만 치수를 넣겠다는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에 따라서 수평, 수직으로 치수를 넣고 있지만 버티컬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만 치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봅니다. 라이너. 이렇게 2개를 클릭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치수를 넣고 싶어요. 자, 그때 쓰는 게 로테이티드입니다. 로테이티드 45도. 그러면 치수가 45도 이렇게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요건 각도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때때론 각도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각도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로테이티드 마우스로 찍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와 같이 수평으로 치수를 넣을 수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맞추어서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지우고, 자,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은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입니다. 이렇게요. 두 점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아까 라이너의 로테이티드 기능이 바로 떨어져 나온 게 얼라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얼라인도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넣으면 수평 치수가, 수직으로 넣게 되면 수직 치수가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입력해 버리면 치수가 어떻게 나와요? 대각선으로 치수가 나옵니다. 명령어가 어떻게 보면 라이너하고 얼라인하고 중복됐다라고 볼 수 있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하고 얼라인은 이 상태에서 엔터를, 그러니까 퍼스트 익세이션, 즉 첫 번째 보조선을 물어볼 때 이때 엔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끄집어 올릴 수 있어요. 얼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라인도 엔터 누르고 이렇게 한 번에 치수를 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얼라인, 엔터,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각도네요. 앵귤러. 선을 두 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45도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그런데 마우스를 움직이니까 이렇게 한 개의 방향. 다시 두 번째 방향. 다시 세 번째 방향. 총 4개의 방향으로 치수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앵귤러고, 또 하나 호 있죠. 아크. 아크에서도 이렇게 한 번에 각도를 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도를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시죠. 서클입니다. 반지름 30. 다시 카피. 하나 더 복사하죠. 자, 이번엔 아크 랭스는 좀 넘어가고요. 라디어스요. 반지름입니다. 원을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반지름이 나옵니다. 다시요. 이 상태에서 과감하게 원 밖으로 나갑니다.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요. 다이아메타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원 안쪽으로, 클릭하고 원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수 기입이 나옵니다. 라디어스와 다이아메타도 치수 기입을 해보시죠. 보시면요. 여기 파이 60. 요 파이 기호가 나와야 되는데 네모나게 나왔죠. 왜 그럴까요? 저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 해결책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요, 이거요. 스타일. 지금 글꼴이 아리엘이죠. 이거 뭘로 바꾸라고요? 굴림으로요. 해결됐나요?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죠. 첫 번째, 굴림체 쓰세요. 고딕체 쓰세요. 두 번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쓰세요. 그게 굴림이었죠. 굴림체로 바꾸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해결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이번엔 아크랭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아크랭스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홀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홀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죠. 아크랭스에 대해서, 랭스에 대해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호에 대해서. 자, 홈, 아크. 여기 스타트 센터 랭슨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랭슨이 뭐라 그랬죠? 현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호의 양 끝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거, 현의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랭스는 뭘까요? 호의 길이입니다. 원둘레의 길이에요. 자, 눌러보면 이렇게 원둘레로 올라갑니다. 원둘레로의 길이. 그렇다면 현의 길이는 누구로 해요? 이렇게 얼라인으로 끌고 나오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현의 길이, 호의 길이.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조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를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직선인지 호인지 구별이 안 갈 만큼 그렸습니다. 자, 반지름 치수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중심점의 위치가 어딨나요? 저 멀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러면 어떤가요? 호를 그리려면 반지름 치수를 내면 쭉 해서 도면 바깥으로 중심점이 나가버리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쪽에 넣으면 되죠. 네. 이렇게 넣으면 혼나요. 이건 KS 규칙이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KS 규칙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조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드라고 있죠. 조그. 당기다. 클릭한 다음에 커맨드 라인을 읽어보면 이렇게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라고 찍혀 있습니다. 중심점의 센터, 중심, 로케이션, 위치, 오버리드 재정의. 중심 위치를 재정의해 주세요. 그래서 중심점의 위치를 저 멀리 있지만 내가 여기다가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치수 문자의 위치를 적당히 조절해 주고 이렇게 클릭해 주면 번개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손으로 설계할 때도 이렇게 설계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심점은 저 멀리 있어서 도면 밖으로 나갑니다. 설계자인 내가 중심점을 재정의해서 이렇게 중심점을 당겨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KS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려면, 그러니까 치수 기입을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얘는 안 되는 거죠. 밖으로 나갔으니까. 얘는요. 두 번째는 ISO 규칙입니다. KS 규칙이 아니고. 이해되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중심선이 너무 멀리 있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치수선을 중심선 당겨온 겁니다. 여기만 있을까요? 얘네들 어때요?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죠? 여기도 어때요? 당겨왔단 말이죠. 치수선을 당겨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조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보시죠. X라인, 옵셋 10mm, 옵셋 150mm, 필렛, 얘가 중심선입니다. 얘는 중심선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버스 손잡이에 버스 천정에 보면 봉이 있죠. 손잡이가 있죠. 그 손잡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짧지는 않아요. 그죠? 되게 길어요. 근데 이거 비례에 맞춰서 딱 그리면 봉이 선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 봉 두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봉은 길고 두께는 작기 때문에 비례에 맞추면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제대로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라인. 중간을 설계자가 이렇게 그냥 끊어버립니다. 아크,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렇게요. 그 다음 카피. 그 다음에 미러. 이거. 그 다음 다시 카피. 그 다음 삭제. 여기군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봉에 대해서입니다. 봉에 대해서 이만큼 긴데 설계자가 도면에 그리니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중간에 설계자가 임의대로 잘라서 이어 붙인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그려보시죠. 자,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라이너. 바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150mm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뒤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봤습니다. 2500mm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mm인데 적은 건 2500이라고 적어놨네요. 자, 여기가 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수 기입도 이렇게 깨져야 됩니다. 자, 그걸 바로 여기 딤 조그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ISO 25 있죠? 바로 여기 요걸 딤 조그 라인이라고 하는데 얘를 누른 다음에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조그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선이 깨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딤 조그 라인을 선택하고 그 다음 치수선을 선택하고 자,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 걸려요. 오스냅 때문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뗍니다. 마우스를 떼세요. 마우스를 떼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선이 깨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